안녕하세요. 에스더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창아, 그치? 네. 건강 참견쇼.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봤더니 우리 수주님은 어제가 목요일인 줄 알고 어제 들어오셨다가 오늘 다시 오셨고요. 벨라피님은 외국에 계신가 봐요. 한국 시간 7시인 줄 알고 다시 갔다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창 팀장님 네. 미리 뭐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선물이 있고 이런 거. 오늘 주제부터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 어머, 너 나보다 좀 세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여성 질환의 모든 것. 네. 뭐 유방, 질, 생리, 임신, 난임. 여러 가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성 질환의 모든 것. 네, 오늘 특별히 여성 건강으로 주제를 잡은 이유가 저희 에스더 포뮬러 구독자의 대부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저희가 언제쯤 다룰까 싶다가 지난주에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는 저희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 좀 쑥스럽지 않니? 네, 오늘 주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답해드릴까 예상 질문들을 조금 봤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 사실 많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너도 결혼 전에 미리 알아두면 네.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편집본에 내가 막 반말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알려주세요. 제 옆에 앉아있는 마케팅 오창 팀장은 제 아들뻘이거든요. 너랑 나랑 25살 차이 나지 않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반말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그다음.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약한 대로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에 92만 8천 원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아니? 이번에 건강 참견쇼 이렇게 예고편 나가니까 한마음이라고 하신 분이 5천 원을 방송도 안 했는데 네. 벌써 기부해 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요즘 그 월드비전에 나오는 소년 가장 보니까 정말 기부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자, 우창 팀장, 요 마이크 좀 올려달래. 네. 자, 이제 그다음 오늘 뭐 선물하고 그런 거 알려드려야지. 네, 저희가 이번 주도 기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 주는 저희가 더불어 함께 새 희망이라는 곳에 실시간 라이브, 최대 라이브 참여자 수만큼 저희 유산균 베이비앤 키즈 제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더불어 함께 새 희망이라는 더불어 함께 네. 새 희망. 사단법인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아이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고 네. 다음에는 나 또 소녀 가정 돕는 거. 네네. 괜찮지?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수주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우연히 제가 청자켓을 입고 왔는데 오늘 옷팀하고도 잘 맞네요. 네, 헛소리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수주님이 질문 주신 건요. 자, 두 번째부터 나갑니다. 흡연자는 눈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코펜하겐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합성 비타민 A가 높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눈 영양제를 보면 예전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눈 영양제에 비타민 A가 없이 천연의 베타카로틴이나 아니면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고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드셔도 됩니다. 우리 수주님의 두 번째 질문은 비만한 경우는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는데요.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오메가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죠.
이제 1분 답변에 만족해 우창아? 네. 오케이. 자, 그럼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 좀 짧게 할게. 돌돌인 끼끼님 미리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데 엽산을 먹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같이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임신 전 여성이 엽산을 먹는 이유는 아이가 이렇게 척추 분리 같은 신경관 결손이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중간 부위가 뼈가 다 벌어지는 그런 신경관 결손이 생길까봐 엽산을 많이 먹거든. 그런데 최근에 요즘은 이제 불임이 아니라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난임이 많아지면서 난임이라고 하는 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1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그런 부부가 굉장히 많아. 그런 부부에게 남편도 엽산을 같이 먹였더니 그 정자의 운동성이 좋아지더라는 논문이 있어.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엽산으로 임신과 관련된 난임, 특히 정자의 어떤 활동성에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좀 많이 먹어야 돼. 2mg. 보통 우리가 여성이 신경관 결손 예방하기 위해서 기형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먹는 엽산의 양은 보통 한 800마이크로그램에서 1mg 정도이고 예전에 한번 기형아를 낳은 병력이 있는 여성은 4mg까지 먹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남성은 5mg까지 먹여야 하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지금 돌돌인 끼끼님이 드시는 걸 남편분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지윤님,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 무월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리유도제를 맞아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월경이 6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골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생리를 나오게 하는 주사제나 먹는 약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우창아, 나는 있지 인턴 때 6개월이나 생리가 없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뭘 것 같니? 스트레스. 맞아. 이게 이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는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우리 인턴 때는 여자 인턴들은 이게 남자로 취급을 해.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벌써 33년 전에 인턴을 했는데 그때는 인턴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여자 인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거야.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환자를 볼 때 이렇게 소변줄 같은 폴리라고 하는 걸 끼울 때도 수술 전에 여성 환자는 간호사분들이 하는데 남성 환자는 인턴이 여자여도 여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는 그때 신분이 일용 잡급직이야. 그런 배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전혀 없었지. 게다가 월급도 내가 처음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는 한 5, 60만 원 받았나? 적은 박봉에. 두 번째는 요즘 왜 너희는 뭐 52시간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근데 우리 때는 뭐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도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잠 못 자지, 스트레스 받지. 게다가 이런 거 있어. 같이 일하는 카운터파터라고 하거든. 카운터파터 인턴이 짱돌이면 너 짱돌이란 말 알아? 이 의과대학의 은어인데 왜 짱돌. 그러니까 잘 답답하고 그냥 답답한 게 아니야. 얍삽하고 일 안 하고 안 해놓고는 자기는 한 척하고 이런 사람을 아니면은 막 밑에 있는 인턴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그래서 짱돌이라 그러거든. 만약에 같이 일하는 인턴이 짱돌이거나 위에 있는 주치가 짱돌이면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나 6개월 동안 다시 돌아와서 생리가 없어서 내가 초음파를 딱 봤는데 세상에 내 난소에 물혹이 몇 개가 우두두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었지. 자,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서 미리 받았는데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포 증후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우리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난소를 초음파로 봤을 때 난소 안에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려면 작은 난포에서 두드러진 하나가 확 커져서 제대로 생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찔끔찔끔 커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난포가 어떤 경우는 막 10개, 12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발월경이라 그러지. 생리를
뭐 거의 한 36일 이상 띄엄띄엄 보통 여성들은 한 21일에서 35일 사이로 네. 생리를 하는데 36일 이상으로 생리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때 45일이나 60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1년에 생리를 8번 정도 미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난소를 봤는데 이상한 조금만 미성숙 난포가 10개, 12개 이상 있거나 그리고 약간 남성형 콧털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슴에도 털 나고 허벅지나 이런 데도 털이 막 나는 그런 남성 변화가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 이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정말 증후군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어도 다낭성 난소에 끼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가장 좋은 건 나 같은 경우는 끼가 있었던 거지. 나는 혹이 여러 개 있었고 생리를 6개월 동안 하지 않았고 게다가 나의 콧털이 있는 거나 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그리고 막 여드름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해야 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호르몬 밸런스가 맞아서 생리를 잘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어떤 한 혹이 6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이게 축이 꼬이면서 출혈이 돼서 응급 상황으로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오게 되니까 그럴 때는 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지켜보다가 3개월, 6개월 있어도 계속 크면 경구피임약을 드시면 돼요. 보통 경구피임약을 한 3개월 정도 먹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작아진답니다. 네, 오늘 제 젊어졌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내가 저기 하는 사이에 스마트하트 달리님 도치 그림도 그려주시고 기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어디 기부한다고? 오늘 더불어 새희망 더불어 함께 새희망이라는 곳에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하프고님, 하포고님, 조카가 20대인데 생리통이 있는데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생리통이 있다면 저는 영양제보다는 그냥 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사실은 생리통에 가장 좋은 약은요, 메페남산이라고 해서 상품명으로는 폰탈이라고 하는 약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약이 값이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에서만 만들고 있었거든. 근데 한 달 전인가 이게 폰탈에 무슨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다 리콜 조치가 된 거야.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메페남산 생리통에 가장 잘 듣는 진통소염제가 없어. 네. 그렇다면 그것 말고 대웅제약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이브지엔, 뭐 이브엔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지. 보면 이제 굉장히 이름 여러 개야. 뭐 이브엔, 이브지엔, 뭐 이브지엔 A 거기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이제 진통소염제가 들어있고 조금 더 센 곳에는 이부프로펜 200ml, 뭐 400ml 이렇게 들어있거나 아니면 낙센이라고 하는 편두통에도 쓰는 250mg짜리 약이 들어있으니까 내 생리통의 증상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자꾸 부으니까 이 대웅제약에서 나온 약 중에 이미 이뇨제가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여성들은 당장 붓기 때문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이 생리통 약을 쓴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쓰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이부프로펜이 됐던 아니면 낙센이 됐던 그 진통소염제 자체를 쓰는 게 좋지. 그런데 단 이런 진통소염제 계통, 그러니까 진통제와 소염제가 뭐가 다르게, 우창아?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고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데. 정답이야. 우와, 맞아.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이나 낙센은 진통, 해열, 소염 효과가 다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진통, 소염제로 생리통을 조절할 때는 생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느낌으로 알아. 약간 밑 빠지는 느낌, 허리가 아픈 느낌. 그러니까 이 생리 때 통증을 일으키는 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이 통증을 확 일으키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먼저 낙센이나 이런 걸 확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써주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미 내가 생리는 나왔어. 이미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타이레놀을 써도 돼. 진통제를.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소염 작용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이부프로펜은 다 좋은데 이 작용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한 4시간 되면 또 아프니까 크게 위장장애 없은 분들은 낙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실이님 밑 빠진 느낌 남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죠. 네, 자 한마음님 저는 69세 여성 골다공증이 심한데 주사 치료하고 비타민 D 먹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제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성 호르몬제 치료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60세가 넘어가서 여성 호르몬제를 시작하실 때는 초기 1년 동안은 혈액이 걸쭉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성 호르몬제 저용량부터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69세가 됐으면 뭐하러 여성 호르몬제 지금 씁니까? 그냥 골다공증 주사제하고 칼슘제나 비타민제 먹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69세셔도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점막의 위축이라든지 비뇨생식기의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노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만약에 제 형제라면 그래 언니 69세지만 만약에 너무 불편하면 지금부터 써보는데 약간 초기에 혈액이 걸쭉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스피린을 조금 써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또 진진님 질문. 진진님. 생리할 때마다 피부가 뒤집어져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각질이 우수수 많아지고 턱에 큰 여드름도 나고요. 영양제로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건 약보다 약으로는 안 되지. 네. 약보다는 사실은 그 감마리놀렌산. 네. 우리가 보통 감마리놀렌산 그러면 폐경 여성들이 먹는 여성 호르몬 유사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마리놀렌산은 강력하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줘.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생리통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게 감마리놀렌산이야. 대부분 감마리놀렌산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은 찔끔 먹었어. 예전에 감마리놀렌산 500mg을 먹잖아. 네. 그럼 그 안에 실제 감마리놀렌산은 40mg 밖에 없어. 너무 적잖아. 네네.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을 40mg짜리를 효과 보려면 6캡슐 먹어야 돼. 240. 240대 200. 많은 여성분들이 감마리놀렌산을 먹어도 나 맞아요. 느낌이 없다 그러잖아. 네네. 그건 그냥 하나를 먹는 거야, 500짜리. 그럼 40mg 밖에 없지. 너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몇 숟가락 넣니? 두세 숟가락 넣죠. 그치. 한 숟가락에 그 기름이 3 내지 5g이거든. 너 3숟가락이라 넣어? 나하고 비슷하구나. 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기름이 10g에서 15g이지. 네. 그럼 예전에 있던 감마리놀렌산으로 얼마 먹는 거니? 20알. 20알. 알에서 30알 네. 먹는 거야. 너 그러니까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을 그렇게 부으면 감마리놀렌산 그거 30알 먹는 거하고 똑같다? 네네. 안에 있는 건 기름이고 밖에 있는 건 젤라틴과 족발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마리놀렌산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나는 200mg 이상 드시라고 얘기 드려요. 그래서 그 얼굴에 생리 전에 막 그런 식으로 거칠어지는 경우는 감마리놀렌산이 좋은 기름이잖아요. 좋은 기름이니까 훨씬 더 좋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드름은 약물로 치료하는 게 좋지만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이소트레티놀 같은 약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르는 크레오신이라고 하는 그 여드름 그 톡톡이. 네네. 근데 그냥 톡톡이 약국에서 사는 건 항생제가 제대로 안 들어있어. 네네. 그러니까 처방받은 크레오신은 톡톡이를 쓰고 감마리놀렌산하고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여드름이 있는 분들의 일종의 여드름 별명이 피부 당뇨거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나는 보통 이제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말씀드려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약 말고 영양제로 뭘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3가지. 종합 비타민제,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단 감마리놀렌산은 어떻게? 폭탄으로 적어도 200mg 이상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1분 또 잘리겠다. 질문. 다음 질문. 소소님 질문이고요. 여성 청결제 쓰면 안 좋다던데 그럼 제대로 된 관리법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 청결제를 쓰는 이유는 아마 질에서 조금 이제 냄새가 나거나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사실은 여성 청결제 내가 사용하는 게 진정, 폐하가 산성이고 질 안에 들어있는 나쁜 균, 좋은 균을 다 죽이는
그런 청결제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결제 같은 경우는 내 질환에 들어있는 좋은 균, 나쁜 균을 다 같이 죽이고 그때부터 새롭게 균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나의 질 주위의 환경이 안 좋으면 또 나쁜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여성은 이렇게 뒤를 깨끗이 닦을 때 앞에서 뒤로, 왜냐하면 주로 항문에 장을 통해서 항문에 모여있는 나쁜 균이 질로 들어가거든. 여성들은 이렇게 항문을 대변본에 닿거나 아니면 성생활을 할 때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장에서 좋은 유익균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장에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나는 질에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질 유산균을 먹으면 좋지만 장 유산균만 먹어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 청결제 안 쓰셔도 그런 장에 좋은 유산균 먹으면서, 두 번째는 주로 이제 팬티 스타킹이나 꽉 끼는 청바지 많이 입는 여성들은 지렴 잘 생겨. 특히 곰팡이 관련 지렴. 그러니까 항상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오늘이 우리 여자 저기 마케터가 와면 될 텐데 오창 너가 와서, 그래도 아들이라 생각하고 얘기할게. 샤워하고 난 다음에 이 헤어드라이기로 그 회음부 부위를 충분히 말린 다음에 입고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저기 미레나 얘기 누가 물어보셨어요? 저분은 누구실까? 한마음님, 아까도 5,000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맴님, 44세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고 이노시톨 4g 먹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 탈모 때문에 이노시톨 먹고 체중을 줄이려는 목적인데 괜찮을까요? 미레나도 이미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노시톨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임신이 안 되는 여성들의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고도 비만이고 탈모 때문에 이노시톨을 드신다면, 저는 탈모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이 비용 효과 면에서 더 좋고, 고도 비만이신 경우에는 운동과 요즘은 조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비만약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펜털민하고 토파맥스 들어가 큐시미아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이노시톨 드시는 건 저는 동의할게요. 경제적으로 여유만 되시다면요. 네. 자, 또 우리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베리다스 주님이 영양제 먹을 때 물 이외의 음료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약물은 자몽 주스라든지 몇 가지 주스와 함께 먹었을 때 약의 효과를 너무 증가시키거나 너무 떨어뜨려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일부 영양제가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물 이외에 음료하고 드셔도 돼요. 대표적인 이제 접니다. 저는 하루에 30알 영양제를 먹으면서, 우창아, 너는 쉽다 그랬지만 나는 먹을 때 힘들거든. 너는 식도가 넓고 나는 식도가 좁으니까 나는 먹을 때마다 힘들어서, 나는 뭐하고 먹는다고? 박사님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나는 초코 단백질 파우더를 먹을 때 영양제를 한숨 한번 푹 쉬고 30알 먹고 나눠서 먹지. 홍 박사님, 아무 물이나 그냥 훌떡 먹지.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 경우는 물 위에 다른 음료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진팡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신우신염이 자주 재발해서 힘들어요. 저를 닮아서 그쪽이 약한지 제 딸은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염으로 고생해요. 관리 방법이나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신우신염은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시고요. 신우신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방광과 신장 사이를 연결하는 요로죠. 그 부위에서, 방광에서 그 요로와 연결된 부위에 뚜껑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광이 많이 차면 그게 거꾸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여성의 방광 안에는 항상 세균이 있거든요. 보통 세균이 10만 개 이상 있으면서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방광염 증상이 있는 걸 방광염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방광에는 늘 균이 있기 때문에 그 방광에서 그 신장과 연결된 요로 사이에 그 연결고리에 역류가 잘 되는 분이 신우신염이 잘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늘 항생제 주사를 이제 맞거나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 신우신염 있는 분들은, 우창아 너 돌아봐. 이렇게 뒤에 미안해, 내가 너 때리려고 한 건 아니야. 너가 오늘 내 화장이 빤다 같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뒤를
쿵 치면 시누스는 있는 분들은 으악 하고 이렇게 구부리거든. 그런 경우에 진단할 수 있고, 따님이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건 실제로 방광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몸이 약하고 예민한, 특히 온도에 민감한 따님들은 조금 춥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엄마 나 소변 마려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염은 소변을 볼 때 아 따가워 할 정도로 아파야지 방광염이고,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 갔다 왔는데 또 잔뇨감이 있어 이런 건 약간 신경성 방광 문제일 수 있죠. 전 방광 질환.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다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또 실시간. 네. 네. 오케이. 메리골드님 질문 한번 오케이. 답변 드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56세 여성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치료 5년 받았습니다. 골다공증으로 라본디 캡슐을 4년 먹었는데 골밀도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 프롤리아 주사를 맞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골다공증 약을 먹는 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답변한 동안에 라본디 캡슐 빨리 찾아봐. 라본디 캡슐이요. 네. 유방암 앓고 타목시펜 5년 받으셨고 골다공증으로 라본디를 먹고 있는데, 라본디 캡슐 그러니까 저건 그냥 활성형 비타민 D일 가능성이 많겠다. 지금 골다공증 T 점수가 3.0이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크게 해봐. 한미약품의 라록시펜 라록시펜이면은 이거는 저거지. 썸이라 그래서 선택적 호르몬제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네, 콜레카실 8mg. 네. 800IU. 네. 오케이. 그러니까 선택적인 그러니까 유방이나 자궁 내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골밀도 일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활성인 비타민 D도 들어 있고, 네. 비타민 D 800IU가 들어 있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먹고 계신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골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50대부터 프롤리아 주사를 맞는 건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롤리아는 지금 이제 보험도 되고 생물학적인 제재고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그걸 멈춘 순간에 갑자기 골밀도가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한평생 6개월마다 프롤리아 주사를 맞겠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맞으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프롤리아를 맞고, 뼈라고 하는 건 프롤리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여성 호르몬제는 뼈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일종의 연장이고요. 원료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냐 하면 칼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성분이 없습니다. 뼈는 비타민 D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50% 이상 분들이 아직도 칼슘이 모자라. 그러니까 칼슘제를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누르셔야 하고가 아니고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 드세요. 자, 요약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프롤리아 주사를 맞으시겠다고 하면 맞으셔도 좋고요. 단 평생 맞으셔야 하고 6개월마다 보험되니까 너무 다행이고,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 800IU보다 비타민 D는 제 가족이라면 3000IU 정도 드시라고 합니다. 한번 유방암도 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칼슘제를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나눠서 드시면 골밀도가 빨리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이킴님 너무 감사합니다. 3만 원이나 기부해 주셨고요. 네. 저희 더불어 함께 세이망 키즈 유산균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500분 시청해 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하리님이 산전 검사 후 지렴이 있고 갑상선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대요. 갑상선 수치가 4.17로 나와 임신 준비 중이라 약 먹으면서 수치 내리면 괜찮을까요? 네, 갑상선 수치가 4.17이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일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보다 갑상선 저하증이 임신을 했을 때 그 태아의 뇌 발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찍 잘 발견하셨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미리 치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렴은
사실 아기를 가졌을 때도 계속해서 지렴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끼는 옷, 꽉 끼는 청바지, 그 다음에 대변 후에 닦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 임신 준비 중이시니까요. 지금 얼른 갑상선 관련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저 갑상선 수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T4라고 하는 현재의 나의 갑상선 상태가 있고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프리T4라고 하는 수치는 정상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주치생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이비인후과 우리 하정훈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네. 네니오님의 질문입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HPV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특히 고위험군인 52번이라 정말 착잡하네요. 죄 지은 것 같고 심장 덜컥했네요. 별다른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아니요. 네니오님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전에는 HP 바이러스, 인유두동 바이러스가 나오면 평생 없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내가 면역이 좋아지면 2, 3년이 지나면 음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HP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권유하는 건 만 9세 정도부터 뭐 20 몇 세 여성,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45 여성까지도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HP 바이러스가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국가 HP 바이러스 맞으세요. 물론 한번 감염이 되었으니까 일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백신 접종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 저 인유두종 HP 바이러스 예방 접종 혹시 우창아 넌 들어봤니? 그 예방 접종은 못 들어봤고 HP 바이러스 저거를 요즘 남자분들도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검사보다 네. 그 남자들도 같이 예방 접종 하기를. 네. 이유는 남성도 저 HP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면 네. 뭐 곤지름 같은 성병 네. 아니면 항문이나 이런 근처에 생기는 암에도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저런 HP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성생활을 통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아내에게 옮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면역 좋아지셔서 네거티브 컨버전이라고 하죠. 음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맞으시면 돼요. 그 사이에는 작은 경방 검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검진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궁 경부암은 위험이 높은 여성 경우에는 적어도 나는 6개월에서 1년 한 번 더 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건강한 분들은 우리가 한 3년 간격으로도 3년. 해. 그러나 자궁 경부암 검진은 너 아니? 10대라고 하더라도 성경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나이가 아니라 성경험이 중요하지. 오케이. 자, 미나리님 질문. 네, 친언니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 중이에요. 갑상선 관리에 좋은 성분이 있을까요? 갑상선 관리는 반드시 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뼈 입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뼈 삼총사, 뼈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 3가지는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그 3가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염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염증에 오메가3랑 오메가3랑 6는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요? 오, 너 굉장히 아카데믹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이 있었구나. 네네. 오케이. 우리가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 네. 오메가는 오메가 3번, 6번, 9번이 있어. 외우기 어려우면 369, 369, 369, 369. 일단 이렇게 외워. 오메가 3번은 좋고 6번은 나쁘다. 오메가 6번 기름은 옥수수 기름, 콩기름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오메가 3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오메가 6번이면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게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에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을 많이 쓰니까 오메가 6번이 오메가 3번보다 많으면 몸의 염증 체질로 변하지. 심지어는 유방암도 많이 생긴대. 그런데 오메가 6번 중에서 감마리놀렌산은 유일하게
염증을 줄여. 그러니까 감마리놀렌산만 오메가 6번 중에서 네. 염증을 줄이는 거고 나머지 오메가 6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돼. 네. 대표적인 게 옥수수 기름, 콩기름.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네. 우리 무슨 식용유 1.5리터 콩기름으로 막 요리했었거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메가3가 너무 적어지니까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악화되지. 네. 아카데믹한 질문에 아카데믹하게 답했어요. 네. 자. 은내킨님 질문인 것 네. 같아요. 골반 초음파 결과 난소에 물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꼭 제거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여성들은요 물혹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 그게 정말 물혹이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은 물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혹이라고 했다가 혹시 그 안에 물혹이 아닌 나쁜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 근데 물혹이라고 하셨으면 정말 물혹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cm가 넘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꼬여서 응급수술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운동하고 지켜보시고 3개월 후에도 그대로 있으면 경구핍약을 3개월 먹어서 작아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물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자궁내막종이라든지 아니면 난소에 보면 그 사람 머리카락도 들어있는 무슨 이상 기형종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떼야 되죠. 난소에 물혹이 있는 경우는 CA125라고 하는 난소암 표지자 검사를 함께 하면서 이게 나쁜 성분인지 아닌지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메가3랑 6 관련해가지고 온도님께서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낮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낮은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능력이 더 증가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을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더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함께 먹으면 거의 그냥 관리하는 필수 영양처럼 먹으면 좋겠네요. 특히 생리 전 네. 이럴 때. 네. 사라림님, 난소에 혹이 있으면 임신하기 힘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턴 때 6개월 동안 생리 없고 혹이 서너 개 있었는데 저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양재천 걸으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30에 결혼해서 31, 32에 자연 임신이 잘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혹이 혹시 자궁내막증 같은 것으로 생긴 혹인지 아닌지는 미리 산부인과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티웅님 질문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유방암 환자 54세이고 현재 타목시펜을 먹고 있어요. 네.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병원에선 권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밥만 잘 먹으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 너무 피곤해요.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유방암으로 타목신 먹고 계셔도요. 종합 비타민제 드셔도 되고요. 비타민 D 드셔도 되고요. 오메가3 드셔도 됩니다. 특히나 비타민 D는 유방암의 재발을 막아주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3000IU 드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그냥 먹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함께 먹으면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을 때마다 기름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 두 개 다 유방암의 재발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 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슬론 캐트린이나 유방암 전문 병원들에서는 유방 환자한테 그 오메가3를 10g 10g 아까 내가 얘기했죠. 500짜리면 20알이라고. 네. 그 정도로 그냥 항문으로 기름이 줄줄 나올 정도로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비타민 D. 특히 비타민 D, 오메가3 열심히 드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단백질 파우더, 유청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거 말고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 희재님 질문입니다. 최근 생리양도 늘고 생리통도 너무 심해졌어요. 산부인과를 가봐야 하는데 큰일일까 겁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사춘기나 생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한 20대 중반 넘어가서 30대 되신 분이 갑자기 생리량이 늘었다라고 하면 자궁내막증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은 보셔야 돼요. 생리통도 너무 갑자기 심해지면 자궁내막증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자궁 내막증이 있어도 보통 여성들이 20대 중후반이면 아기를 낳았거든.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임신하면 자궁 내막증이 좋아져. 그리고 아기 낳고 또 막 두세 명 낳잖아. 그런데 요즘은 보통 30대 중반까지 아기를 안 낳고 네. 늦게 결혼하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꼭 산부인과에 가셔서 현재 내가 자궁 내막증 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진통소염제 드시면 됩니다. 산부인과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네. 산부인과에 가는 자체를 꺼려 하시지.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부인과를 친하게 지내셔야지 뭐든지 질병은 예방이거든요. 네. 자. 다음 오식님 질문입니다. 네. 1년 전부터 생리 주기가 너무 길어지고 다리에 털이 많아져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 다낭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낭성 증후군이 비만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살 빼는데 좋은 영양성분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은 살 빼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영양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노벨상감이에요. 네. 대부분 지난번에 제가 파제올라민이라고 우리 짤방 있으니까 한번 네. 보세요. 파제올라민은 강낭콩 추출물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20-30% 줄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영양제를 먹는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더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종합 비타민제, 왜냐하면 우리 뱃살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TC 사이클이라고 막 팻 버닝을 뭐라 그러지? 지방이 타서 없어질 때 이 대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네. 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L카르니틴 다 필요하니까 종합 비타민제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래도 영양 결핍이 되면서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거든. 그럼 운동을 못 하게 돼.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 드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좋아하시면은 파지올라민 같은 것들을 드시고, 그 다음에 너무 내가 이 식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큐시미와 같은 약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비만 치료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제, 그 다음에 비만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우울해진다. 네. 그리고 막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거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나 셀레니움 같은 것들이니까, 셀레니움은 종합 비타민제 안에 보통 들어있으니까 됐고, 한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오메가3 기름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니까. 네.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카르니틴 성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방 산화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 생화 강의할까? L카르니틴은 이제 요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난 미토콘드리아 좋아하는데,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온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어마무시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 근데 난소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기능을 잘해야 되니까 이런 카르니틴 같은 게 들어가면 살 빠지는데도, 대사가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난소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 요즘 남성분들은 왜 자기들 뭐 몸매 만들고 뭐 뱃살 뺀다고 카르니틴 먹잖아. 네네. 근데 이 카르니틴이 너처럼 나이 든 남자, 미안해. 미안해. 너 나이 든 건 아니지. 저처럼, 네. 너는 그냥 아직은 33이고 만으로 31인데 네. 남자도 40 넘어가면 나이 든 남자잖아. 네. 나이 든 남자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5세 이상의 여성들이 난소나 이런 정자의 기능에 L카르니틴 도움이 네, 된다. 맞아요. 이게 여성 건강 질문인데 저도 카르니틴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지방 연소에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여성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너무 믿지 마시고, 저는 내가 운동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단 음식을 갈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다른 데도 필요한 영양제라면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네. 그리고 칼슘이 몸 안에 들어온 지방하고 손잡고 몸 밖으로 나간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우유를 마신 여성은 안 마신 여성보다 날씬해. 네.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 파우더, 칼슘,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제올라민 같은 거 드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너무 식단을 갑자기 이렇게 굶거나 하는 거는 더 그러면 사실은 한 달 지나면 늙지, 네.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그 다음에 무드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면 탈모 되니까 조심해야지. 네. 네. 자, 우리 아름다운 마님님, 유방암 수술 1년이 지났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와 비타민 D 꼭 드셔주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500분 정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답변 시간을
1분 정도로 제가 제한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홍경걸 씨 따라하네. 그래, 1분 너 뭐 시계 갖고 왔니? 네, 제가 핸드폰으로 1분 타이머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이 넘어가면은 땡! 그때 알았어. 신호를 드리도록 그래서 너가 질문 읽는 시간은 빼는 거지. 네. 얼른 해. 시간 간다. 네, 김수정님 질문입니다. 피부 발진으로 PD정 3ml 한알 스테로이드 젤을 일주일에 1 내지 2회 복용 중입니다. 혹시 장기 복용이 혹시 난소 기능에 문제가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너 문제 있는데 시간 너무 썼어. 네, 스톱워치 1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가 질문 잘했어. 그러니까 피부 발진으로 스테로이드 3mg짜리를 스테로이드 계속 먹고 있대요. 장기 복용? 난소 기능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만 있으신 경우에는요, 스테로이드 정은 정말 급할 때만 드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면 마비가 왔다거나 아니면 대상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피부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일 때만 먹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주 약간 락티케어 같은 것도 하시면 돼요. 질병은 한민병 선생님께 됐습니다. 몇 초 걸리신지 아세요? 30.44네. 네. 아이고, 네 질문 읽는데 몇 초 걸렸다. 오케이. 대방공주님 질문입니다. 이노시톨과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오케이. 이노시톨을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난소 건강 때문이실 것 같아요. 생리주기나 그렇다면 코엔자임 Q10입니다. 난임 있는 여성분들에게 이 난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집합소거든요. 이노시톨과 함께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드시고,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난임 때문에 코엔자임 Q10 먹을 때는요, 300mg에서 600mg 정도 드시고, 이노시톨도 그램수를 훨씬 더 많이 높이셔야 합니다. 네. 27초. 그다음 BA님 질문입니다. 자궁근종을 제거 안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자궁근종이 자궁 내막이 있을 때 제거 안 하면 생리할 때마다 아니면 부정출혈로 빈혈기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자궁 내막에 있는 자궁근종은 나중에 임신했을 때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할 수 있죠. 그러나 자궁 바깥에 있거나 벽에 있는 근종은요,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쓸데없이 수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실력이 좋은 산부인과에 다니시면요, 자궁근종이 작게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임신 가능합니다. 크면 그때는 복강경으로 잘라내시고요. 네. 네. 답변을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시계 들고 난리 치니까 내가 이런 거지. 그다음. 네, 아이디가 당뇨약이신 것 같네요. 복용하는 사람은 자몽 주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확실히 박사님이 알려주세요라고. 그건 아니에요. 자몽 주스를 먹었을 때 상호작용이 있는 약은 일부 고혈압 약과 몇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뇨약의 종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계시는 당뇨약 이름과 자몽 주스를 딱 쳐서 약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비욘디에 우리 정진희 약사언니 있거든요. 드시는 당뇨약 이름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어머, 전진희 님이 지금 비욘디에 이상훈 선생님 하고 계신데 끄고 이쪽으로 왔대나. 이상훈 선생님 내 후배인데 어떡해. 지금 막 끝났다고. 끝났다고. 오케이. 자, 네. 그다음 몰젤리님 질문입니다. 여에스더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께서 생리가 끊기고 갱년기가 오시면서 관절의 아픔을 호소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현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건강 참견쇼 1회에서 제가 여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 친정 어머님이 폐경이 됐을 때 제가 어떻게 호르몬 치료를 권해드렸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강남이면 마리산부인과, 청담 마리산부인과, 또 강서면 미즈메드병원에 가서 호르몬 치료 꼭 하라고 해주세요. 제1회 건강참견수요를 보면 호르몬 치료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정 어머님하고 시어머님에게 모두 호르몬 치료를 20년 이상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해피해피님 질문이고요. 네. 이노시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노시톨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난소의 기능, 특히 그러니까 난임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난소의 기능.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난소 때문에 내 생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냥 이노시톨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 중인 결혼한 여성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난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야지 이 질이 좋은 난자가 나오고 건강한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 내 환경이 중요하고 임신했을 때 영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태아가 엄마의 영양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노시톨은 난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네. 꽃방글님 질문이고요. 가슴에 섬유 근종이 있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합니다. 50대 중반 폐경으로 닥터에스더 리얼플라본을 먹어도 되는지요? 네, 정답은 드셔도 됩니다. 제가 건강참견쇼 1회에서 유방암에 한 번 있으셨던 분들이 우리 이소플라본, 그러니까 리얼플라본이죠. 먹어도 되는지 연구 최근 논문 다 봤거든요. 봤는데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리얼플라본에는 이소플라본이 한 25mg에서 그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한국 여성이 일반적인 식단으로 섭취하는 이소플라본은 23mg, 그리고 보통 100mg 정도까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섬유 선종, 섬유 근종이 아마 섬유 선종이실 것 같아요. 섬유 선종이 있는 분들은 그 섬유 선종이 유방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부위에서 나쁜 유방세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검진은 유방 엑스레이, 맘모그래피하고 유방 초음파 같이 해주세요. 우리 비욘디의 염차경 선생님 추천드리겠습니다. 블랙민트님께서 질문을 에스더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오래 갖고 있는데 영양제 추천이랑 샴푸 혹시 추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샴푸는 사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샴푸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과에서 꼭 처방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 주무시는 것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비욘디의 하미병 선생님이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 놓은 컨텐츠가 어마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데 함쌤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선생님은 영양제 필요 없다,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된다. 그럼 세상에 누가 지루성 피부염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감마리놀렌산, 이거는 건강 정보입니다. 어떤 제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감마리놀렌산을 고용량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조금 더 먹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도 먹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40살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함쌤 따라서 치악산 1200m 등산했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과로하지 않고 감마리놀렌산, 종합 비타민제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너무 심할 때는요, 약하게 락티케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약이 엄청 약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런 거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샴푸는 병원에 가서 처방 받으세요. 네. 네, 다음 이제 1분 안 보내? 와, 느낌으로 해. 뭐 계속 그거 보고 있니? 초초초님. 답변에 저도 빠져가지고. 내가 해야지. 초초초님, 박사님 혹시 유방검사는 몇 살 때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여성은 상대적으로 침울 유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는 유방에 아무런 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유방 초음파는 받아 보셔도 돼요. 그리고 40살이 안 됐어도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에 위험이 있거나 이모가 유방암이 있었거나 뭔가 혹이 만져지면 그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싱 PD, 박사님께서 아까 유방 자가진단하는 말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이건 1분에 해당 안 되지. 이건 도저히 1분 안에 할 수가 없어. 네, 자, 그래서 20대나 30대 여성들은 유방암 검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보통 결혼한 여성은 유방암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지 아니? 남편. 특히 외국은. 자,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상체를 다 벗고, 그리고는 먼저 나의 유방을 봐. 원래 유방은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아니에요. 나 짤방 생각해서 다시 할 거야. 너 저리 좀 멀리 가봐. 오케이, 너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자, 유방암 자가검진 20, 30대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생리를 하고 난 후 유방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을 때가 가장 좋고요.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상체를 다 탈의를 한 상태에서 먼저 눈으로 봅니다. 내 유방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걸 보냐 하면 내 유방에 약간 귤 껍질처럼 푹 들어간 곳은 없는지,
유방암이 있으면 어떤 한 부위가 귤것주처럼 딱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유두를 한번 살짝 만져보면 보통 양쪽 유방에서 유습이 나오는 경우는 그건 유방암이라기보다는 뇌에서 약간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이 좀 나오는 여성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금지됐지만 잔탁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약을 오래 먹으면 유습이 양쪽에서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유습이 나오는데 약간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한번 유두를 만져보고, 그리고 유방은 4등분을 했을 때 위쪽 바깥쪽에 가장 유방암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로 치면 이쪽, 이쪽으로 치면 이쪽. 그러면 4등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내 유방을 이렇게 손을 든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면서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면 특히 위쪽 바깥쪽에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는 건 거기에 유방 조직도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만져보면 이게 유방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매달 하다 보면 아, 이 조직은 내 원래 유방에 있던 조직이다 아니다를 알게 됩니다. 유방에서 유방암은 아주 딱딱하게 돌처럼 만져지고요. 그게 가슴벽에 딱 붙어 있어요. 만져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잘 흔들리지 않고 딱딱한 돌 같은 게 유방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섬유선정 같은 양성 종양은 좀 부드러워. 만지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유방 전체를 다 만져주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보통 유방암이 있는 여성이 조금 발전하면 겨드랑이 림프들 같은 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드랑이도 한번 만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생리가 끝난 다음에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시면 유방 엑스레이로 인한 엑스레이 피해도 받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유방 전문 클리닉에서 유방 초음파 받아보시고 40세부터는 맘모그래피라고 하는 엑스레이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창아 다시 돌아와.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자, 꽁치공주님. 선생님, 저 없다고 너무 말씀 길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 이럴 때 난 너한테 야 하고 싶어. 아니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가검진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타이머로 끊으려고 했는데 시청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시청자 수 늘어날 때. 아, 알았다. 알았어. 시작. 시청자 늘어날 때 해야 되는 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거 안 보이네. 구독자분에 비해서 좋아요가 많다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야 된대요. 네. 자, 진짜. 네, 다음 오케이. 질문 또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네. 누잠만보님 질문입니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우울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를 거 없는 하루인데 울컥 눈물이 나면 의뢰 생리 전주더라고요. 아주 칼같이 찾아와요. 폐경 전까지 이걸 매달 겪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많은 의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라, 잡곡밥을 먹어라, 뭘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실 때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렉사프로나 특히 이제 생리 전에 우울증이 오는 건 졸로프트라고 하는 파이자의 약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졸로프트와 렉사프로라고 하는 약이 일반적인 우울 증상을 좋게 하는 데까지는 4 내지 6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생리전 증후군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생리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죄책감 느끼시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졸로프트와 같은 이 우울증 약을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동료님께서 질문 주신 게 수면제 2년 동안 일주일에 2-3알 먹고 있다고 합니다. 노라제팜 0.5g이랑 브로마제팜 3g 드시고 있다고요. 내성 생겨서 브로마제팜 1.5g 증량해서 먹어도 되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가 불면증은 그 비욘디에 가보시면 정말 비욘디의 모든 컨텐츠 중에서 불면증과 관련된 컨텐츠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스틸록스라고 하는 입면, 잠이 들게 도와주는 스틸록스를 잠깐 쓰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로라제팜하고 브로마제팜이 두 개 다 항불안제면서 잠을 유지하게 도와주는데요. 저는 만약에 지금 브로마제팜까지 용량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클로나제팜이라고 하는
약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치샘하고 사용하셔서 주치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2가지 종류의 항불안제를 쓰면서 하나가 더 올라가는데 수면을 좀 길게 유지해 주는 걸로는 같은 항불안제여도 그 환인제약인가에서 나오는 스위스 로슈사에서 나오는 클로나 제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치샘하고 꼭 상의해서 해주시고요. 반드시 불면증은 생활요법, 햇볕 보는 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네, 072님 질문입니다. 자궁 내망종 수술을 하고 지금 유엔정 복용 1년 됐습니다.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이노시톨하고 여성 진류상균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노시톨하고 여성 진유상균 네. 먹고 있다면 저 같으면은 사실 자궁 내막증으로는 그거에만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제를 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정도. 네. 왜냐하면 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자궁 내막이 원래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나 막 난소에 가 있거든. 그래서 생리할 때 되면 막 복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항문에 가 있어가지고 항문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나쁜 게 나와서 통증이 있으니까 감마리놀렌산이 도움이 되고 오메가3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노시톨하고 여성 유산균 정도 먹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포동만님 스틸록스 반알씩 매일 먹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 안 드시면 좋겠지만 밤을 꼬박 새는 것보다는 드시고 전문 선생님과 항상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꽁추공주님 천식 때문에 스테로이드 소론도정 부작용으로 복부 팽만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도움이 될까요? 물만 먹어도 배불러서 먹질 못하네요.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소론도정은 아주 급할 때만 쓰시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퍼프 뿌리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되고 복부팬만 있고 힘드신 건 많이 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조절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뭘 더 드시는 것보다는 운동과 스트레스 조절. 제가 천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네, 다음 질문. 네, 수선아님 질문입니다. 컨디션이 좀만 떨어져도 질염이 바로 재발해서 스트레스예요. 특히 생리 전에 잠시만요. 내가 다 봤어. 네. 그래서 자꾸 질정을 넣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네. 조금 빨랐지? 자, 답은 사실은 이제 질염을 실제로 재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질염 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질염이 있으면 무슨 메트라니다졸이나 아니면 곰팡이면 그 플루코나졸 이런 곰팡이 약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질염이 오면 그러니까 찔끔 치료를 하니까 이게 재발이 되는 거죠. 일단 제대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항문에 있는 나쁜 균이 질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그 대변 후에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상균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장유산균 같이 드시면 장에서 좋은 균이 많이 나면 훨씬 질로 들어간 나쁜 균도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것들을 혹시 자주 드신다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질에 있는 좋은 유산균, 좋은 균 다 죽고 나쁜 균도 죽지만 그 다음에 곰팡이 질염이 다시 생깁니다. 항생제 내가 자주 먹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47세입니다. 1년 전부터 생리량이 줄더니 두 달째 무월경입니다. 병원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추천 부탁드린다고. 네. 의사 선생님이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답답하시면 병원에 가세요. 산부인과에 가시면 E2, 알파벳 E의 숫자 2, E2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FSH라는 2개 검사를 해보시면 내가 폐경이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무월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E2 FSH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서 FSH가 40이 넘어가면 폐경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100이 넘어가면 폐경인 겁니다. 폐경 평균 연령이 49에서 50이지만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 보시면 마음고생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짜파불당님,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최근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이 잘 안 돼서 몇 년을 병원 다니며 고생했는데 감사하게도 천사가 와주었네요. 뭐라도 네. 도움되는 걸 주고 싶은데 엽산 철분 정도면 될까요? 라고 네, 저는 첫 번째는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제, 엽산은 거의 제가 볼 때는요, 물어보세요. 그 아끼는 동생분이
엽산은 지금 먹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종합비타민제, 엽산 먹고 있니?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중에서 DHA가 풍부한 오메가가 태아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지렴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이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선물 안 됐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성용 종합비타민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영팡님 질문인데요. GLA240은 초등학생도 복용 가능한지?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기름 2~3숟갈 먹는데도 걱정 안 하시는데 GLA24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등학생이어도 요즘은 일찍 생리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희양님, 간마리놀렌산 먹으면 자궁 내 혹이 있는 사람들은 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먹기 꺼려지는데 진짜 상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석류나 뭐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초음파를 해보면 약간 그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기가 있어서 조금 커집니다. 하지만 감마리놀렌산은 커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나 굉장히 짧게 대답했지? 짧게 실만 딱 짚어가지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인수님 질문이고요. 저는 53세로 50세 자궁근조로 자궁을 덜어내야 한다는 의사와 덜어내지 않고 기다려보자고 하는 의사 사이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산부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궁근종 잘라내는 거 별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곧 폐경이 되고 자궁근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궁근종은요 99% 암이 되지 않습니다. 자궁에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이 있는데 자궁근종은 거의 암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하고 보셔도 됩니다. 네, 하포고님께서 이것저것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웰스더 제품 너무 좋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이런 칭찬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런 게 올라가서 기운이 나요. 네. 네, 김수정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표적 항암제 글리백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 때문에 피부 발진이 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난소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나이는 45살이라고 하십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혈병을 치료하시는 동안에는 치료 자체에 딱 맞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항암제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45살이죠. 45살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다시 아기를 가져야 되거나 그런 거 문제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잘 치료하셔서 꼭 완쾌되실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HR님, 자궁근종이 있는데 크랜베리 추출물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석류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크랜베리는 괜찮습니다. 크랜베리는 자궁이 아니라 방광에 있는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니까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석류는요, 자궁근종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궁근종의 크기가 내 주먹보다 더 크다. 아기 머리만 하다. 아니면 툭 하면 생리출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석류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식물성 호르몬 성분이 있어서 출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궁근종이 3cm인데 자궁벽에 있거나 밖에 있다. 그러면 석류 조금 먹어도 됩니다. 자, 네, 그다음 소피아님 질문입니다. 장막 하근종 5.5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궁안은 아닌데 결혼 출산 전인 30대 중반이에요. 너무 고민됩니다.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궁근종이 5.5cm 정도 되면 임신하면서 조금 커져서 임신 2기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임신을 꼭 해서 아기를 낳으실 거라면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면 정말 잘하는 선생님께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마음 편하게 아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이씨님 질문이고요. 네. 20대 중반입니다. 네. 다낭성 증후군에 피임약을 처방해 주던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맞습니다. 다낭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처음에는 운동이라든지 생활요법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혹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는 3 내지 6개월 정도 피임약을 먹습니다. 물론 피임약을 먹었을 때 약간 여드름이 난다든지 조금 메쓱메쓱거리면서 울렁거린다든지 아니면 여드름 메쓱거리는 거 조금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혹이 크다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인턴 때 막 혹 많았는데 경구피임약도 안 먹으려고 그냥 있다가 그냥 좋아지긴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이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초음파를 3 내지 6개월에 한번 보시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정말 작아지는지 보세요. 오케이. 네, JAMGGODA 네, 잠꼬대님. 잠꼬대님. 네, 잠꼬대님. 너 질문 있는데 시간 가. 빨리 하자. 네, 근종의 경구피임약 복용하면 불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40대입니다. 40대가 되니 생리량이 많이 줄어든데 이틀 정도밖에 안 하는데 폐경이 오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40대에 아직 아기를 낳지 않고 다시 아기를 가질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구피임약 반대입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경구피임약이 굉장히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고 젊은 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별 부작용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 경구피임약을 먹고 다시 난소의 기능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특히 40대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예,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도 안 좋지만 40대 난소 기능이 안 좋을 때 경구피임약을 특히나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걸 드시는 건 저는 조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산부인과 선생님 나의 주치의에게 가서 자세히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 이유미 선생님 병원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강북의 이유미 선생님 병원.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유미 제가 굉장히 친절한 제 산부인과 1년 후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은 아름다운 마님 질문입니다. 현재 네. 유산균 화이트 복용 중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질 유산균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섭취죠. 네. 대방공주님, 네. 다낭성 증후군에 콩류 제품이 안 좋은가요? 궁금합니다. 아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콩류를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호르몬이 크게 변할 만큼 먹으려면 매일 두부를 한 5-6모 정도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음식으로 먹는 콩 이런 것들을 먹어도 우리나라 여성이 하루에 섭취하는 이소플라본의 양은 23mg 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낭소 낭성 증후군이 있어도 콩류 그냥 편하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네. 괜찮아. 현지님, 몸이 안 좋아지면 노란색 냉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렴인가요? 유산균 먹으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여성은 체질에 따라서 냉이 하나도 없는 여성이 있고 늘 냉이 나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냉이라고 하더라도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치료할 필요가 없고 나의 체질인 겁니다. 약간 그 팬티 라이너 같은 거 조금 이용하고 항상 깨끗하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는다라고 해도 내가 체질적으로 냉의 양이 많은 여성이라면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양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그 40대 분이시고 경구피임약 고민하신 분들은 불광동 은평구 쪽에 있죠. 네, 은평구에 있는 인정병원에 가셔서 이유미 선생님, 굉장히 드물지만 비욘디에 나오셨고요. 너무너무 친절한 제 후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지님 질문이고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궁 폴립이 커져서 병원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석류등 제품을 조심하라고 해서 35세인데 여성 호르몬 제품을 최대한 멀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방송 보면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석류나 이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 제제가 자궁 근종이나 특히나 이제 폴립 있는 분들이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석류를 농축시킨 걸 어마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는 안 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석류 주스 1-2잔 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세면 물론 여성 호르몬이 35세부터 떨어지긴 하지만 석류즙을 안 먹는다고 나의 여성 호르몬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석류 주스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벌써 사실은 늘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느새
1시간 25분이 지났네. 네, 저희가 그러면 질문을 한 2분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질문을 저희가 오늘 50개 가량 답했다고 PD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2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봄가을님 질문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생리통 심하면 진통제 먹어도 되지요? 아파하면 안 됐어서라고 질문. 맞아요. 봄가을님이 초등학교 6학년 생리통 있는 딸아이 진통제 먹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고생시키지 말고 먹이세요. 네. 그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김현희님, 네, 저는 55세 여성입니다. 39세에 자궁암 수술하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 다닙니다. 이제 갱년기 와서 그런지 질이 많이 가렵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김현희님의 자궁암은 자궁 경부암 수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갱년기가 와서 질이 많이 가려우면 첫 번째, 곰팡이 때문에 가려운 게 아닌지, 곰팡이 때문에 가렵다면 항진균제, 곰팡이 약을 쓰셔야 하고요. 갱년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가려울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일찍 조금 호르몬이 떨어진 끼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폐경이 55세시니까 죄송해요. 55세시면 지금 질이 가려울 만하죠. 이미 폐경되고 한 5년 정도 지나셨을 테니까. 그러면 먹는 호르몬 약이 부담이 되신다면 오베스틴이라고 하는 질정제가 있거든요. 질정제로 호르몬제를 조금 쓰시고 그러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곰팡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질정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네, 이노시톨 에스터몰에 있습니다. 파파쌤 수학님. 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고, 오늘도 저희 500분 넘게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가장 실시간 최대 참여자 수 기반으로 해서 더불어 함께 새희망에 저희 아이 베이비 유산균 제품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산균 한 병씩 500병을 저희가 기부를 하게 돼요. 500병? 네. 우와, 너희 진짜 통 크다. 그치? 야, 이치금님, 한마누님 몰래 들어보고 계셨군요. 감사해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김용희님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박은정님도 좋으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 제가 방송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참 착해요. 저보고 박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한 주씩 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엄청 피곤한 날도 이렇게 건강 상담하면 기운이 난다, 우창아.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 참견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힘들 때는 우리 이경실 교수님도 엄청 잘하시거든. 이경실 교수님에게 부탁하고 가능한 한 제가 나와서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